안녕하세요. 청소년 소설가 이옥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소설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출판계에서 청소년 소설이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 같은 청소년 소설 쓰는 작가가요 잘 살고 있어요. 그 청소년 소설 저는 주로 청소년 소설만 쓰고 청소년 소설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청소년 소설, 요즘 성장 소설이라고 그동안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것들을 성장 소설이 아니라 청소년 소설로 불리고 있죠. 성장이라는 낱말, 어느 특정한 한 시기에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인생이 살아갈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결국 성장을 담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만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 소설,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꼭 성장을 담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제 소설 개 같은 날은 없다. 제목이 좀 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또 형에게, 오빠에게 매일 맞고 살아가는 아이가 있다면 정말 개 같은 날이 아닐까요? 만약에 더 센 제목이 있으면 저는 그 제목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소설 쓰면서 개날다고 소설이 불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 폭력이 사라지고 개가 홀로나는 재밌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 그림은 강양여고에 다니는 김혜지라는 학생이 제 개 같은 날은 없다를 읽고 콜라주 작품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남녀 주인공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데요. 보면 가족 사진, 인형, 시계, 그리고 그 시계들 사이에 다 흩어진, 그리고 산산이 조각난 사이에 지금 주먹이, 불 끈진 주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아지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이 소설,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참 보다가 희망이구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구나.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가슴에 핀 꽃과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나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이 희망,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10대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10대들 중에는 1950년대 10대도 계실 거고요. 60년대 10대도 계시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10대들도 와 계시죠? 네. 우리 10대는 안녕하신지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압과 억압 속에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 10대 때는 생각해도 두렵고 암울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그 순간부터 내 머리가 길이가 제대로 맞는가, 또 제 명찰이 제대로 있는가 늘 겁이 났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면 또 겁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10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 10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물론 행복한 10대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 10대는 정말 어느 누구와 교감하지 못하고 살았던 10대입니다. 교감이란 접촉하여 감정을 나눠야 하는데 제 10대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상처 많은 10대였던 것입니다. 제 10대를 여러분 앞에 오늘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10대는요,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게 아파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이 사진을 찍기 2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 5이 있는데 물불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아이는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을 받아오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우리 어머니는 그 상장으로 문을 발랐습니다. 천장에다도 바르고 벽지로도 사용했습니다. 누우면 내 상장이 문에도 보이고 천장에도 보이고 벽에도 보였습니다. 정말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엄마가 싸주신 공부리밥이 친구들한테 너무나 창피해서 도시락을 슬그머니 들고 학교 옆 냇가로 가서 도시락을 옆에 두고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였습니다. 운동회 때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는다고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수학에 용기가 없어서 밤새껏 나 몰래 입을 뒤집어서 울었습니다. 정말 상처많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된 저 속에서 오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찌질하게 우리 청소년들 말로 찌질하게 이 아이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얼마나 이 조잘하고 찌질한지 아십니까? 제 2딸에게도 제가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니? 엄마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공부만 하는데도 못해? 뭐가 부족하니 지금? 사랑이란 무한 이름으로 아이들을 채찍질했습니다. 내 안의 10대 아이는 집에서뿐이 아니라 밖에서도 정말 겉으로는 박사요 교수요 무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내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나 좀 넓은 평수로 이사했다. 배가 아파요. 정말 배가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법사가 나타나서 너도 그런 아파트 한 채 줄까 하면 아니요. 그럼 2채 줄까? 아니요. 그럼 친구가 다시 작은 평수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가 제 속에 찌질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린 17 제가 쓴 청소년 소설에서 누구한테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욕지기가 막 쏟아져 나왔다. 목구멍이 터져버리게 악 하고 소리라도 치고 싶다. 속에서 자꾸만 악이 받친다. 모두 다 흩어져 버리게 꺼져버리게. 뿐만 아닙니다. 불이나 확 질러버릴까? 뭐? 아니야. 형, 네 지금 저 하우스에 불 지르고 싶나? 니는? 나는 이 꽃마을도 헐렁 타고 학교도 타고 아예 이 세상이 통째로 헐렁 탔으면 좋겠다. 푸른 사거리에서 윤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양마, 착하게 사는 거 내가 가르쳐 줄까? 착한 건 돈 많은 거야. 봐.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폼나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난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착하게 살 거야. 이 아이는 제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와 정말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10대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너도 피해자라고. 옥수야, 잘 견뎌왔다. 잘 살아왔어. 사랑해.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 고급 음식점에 가서 마주 앉아 먹기도 했고요. 아이가 입고 싶어 했던 옷도 사 입고, 아이가 보고 싶어 했던 책들도 서점에 가서 골랐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이 아이를 늘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88된 우리 어머니께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어린 것에게 왜 그러셨나요? 미안하다고 말 좀 해주세요. 언니 오빠, 왜 그랬어? 막내였잖아. 난 너무 외롭고 두렵고 슬펐다고.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아이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내 속에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픔 때문에 늘 해가 이렇게 어스러움지는 하늘을 보면 가슴이 싸하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이와 완벽하게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청소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10대들과 화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춰버리고 지나가고 싶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나가신다고요? 분명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상처받은 아이, 이 아이와 함께 교감을 시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청소는 어떻습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호에 교감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정말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의 큰 메인 화면에 그 앞면에 난 신문 보고 하루 종일 정말 목구멍이 막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쪼그리고 죽음을 향해 올라가던 그 소녀. 책임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대변하는 청소년 소설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감해 주십시오. 내 10대를 열고 이 아이들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 아이들 안아주세요. 다가가 주세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교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요, 청소년들이 정말 굉장히 밀려와요. 제 어린아이와 하얀 걸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알더라고요. 교감할 수 있더라고요. 들어줬어요. 정말 너무 이상한 거고 놀라운 것은 제가 강연을 갔다 오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보면 약간 피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하지 못했는 게 있을까 하고 버벅거린 게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만 제가 사실은 전국의 그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한 달에 15번 이상을, 강의 없는 날은 거의 아이들을 요즘 만나러 다닙니다. 돌아오는 길이요,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투명한 물에 푹 잠겼다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왜요? 그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청소년, 그 CBS 김미아 여러분 인터뷰 30분 생방송에 나갔을 때 김미아 씨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작가님, 가서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철학 이야기합니다. 철학을요? 아이들하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치가 있게, 하긴요, 우리가 누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어봤나요?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 사람 사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먼저 산 사람에게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다가가 주세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10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통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공감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가서 접촉하여 감정을 느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10대, 세대 교감, 내 안에 10대를 열 때만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10대와 오늘을 사는 10대가 서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